오늘 첫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자의 눈, 기자의 시선으로 이번 주 부산 정치를 뜨겁게 달군 이슈와 취재 뒷이야기까지 심층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산 지역 인터넷 언론의 중심인 이투데이 서영인 영남 본부장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인터넷 언론의 중심이라고 소개했는데 이 소개는 괜찮으셨어요? 너무 좀 부끄러운 소리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모시기 힘든 분을 저희가 오늘 모셔서 저희들 부산일보와 국제신문, 지역 신문사들의 어떤 취재 노트도 들여다보지만 지역 인터넷 언론도 그만큼 구석구석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이 가지고 있는 정치권 현장의 소식들을 지금 서영인 본부장과 오늘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민심의 향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본부장께서 보시기에 이번 한 주 부산 정치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일단 2월 3일 날 공식적으로 그 시장 그 선거 후보들 이제 등록이 진행됐고요. 네. 2월 20일부터 이제 또 각 구청장이나 이제 다 등록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이제 명절 앞에 명절 밥상머리에 화제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서서히 좀 예열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전재수 일단 전 해수부 장관의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화되었고요. 개혁신당도 이제 젊은 청년 정치인인 정의한 대변인을 시장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각 지역별로도 경선을 대비한 예비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이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을 중심으로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전재수 장관의 이동에 따라서 북구 갑의 보궐선거도 다양한 하마평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네, 현재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이번 주 부산 정가에서 특히 이 현장의 긴장감이 가장 높았던 그런 지점은 어디였습니까, 본부장님? 이번 주는 아마 남구와 북구 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남구의 현재 현역 그 구청장인 그 오은택 구청장과 네. 박수영 의원실 간의 약간의 어떤 스탠스의 차이가 조금 뭐 발견된 지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북구 보궐선거에서 그가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좀 중량감 있는 인사를 차출한다는 징발설들이 좀 나왔던 것들이 특이한 지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남구의 현역 구청장과 현역 의원의 갈등설은 참 선거를 앞두고 불거지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정치구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의 차출설도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의 배경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의 선거 이슈는 여당이 상당히 많이 좀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해수부 이전이라든지 그리고 뭐 VIP 우리 대통령이 일단 뭐 다양한 선물들을 부산 지역에 좀 주면서 상당히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18년 같은 뭐 일방적인 분위기는 아닐 거라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낙동강 벨트의 바람을 내륙으로 이어갈 수 있는가? 그거에 이제 부산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다들 보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서 이제 남구에서 좀 파열음이 나온 것들이 올해 이번 주에는 좀 특이한 사항이었습니다. 일단 오은택 남구청장의 불출마설들이 실은 그 정가에서 계속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 불출마의 번복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그 부분에서 박수영 의원실에서의 대응은 좀 그 구청장과 그 의원실의 그 어떤 스탠스의 차이와 갈등 이 좀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읽히기에 충분했고요. 네. 아직 뭐 결정된 건 없지만 또 전 구청장인 박재범 청장과 구청장과의 매치업에서 과연 현직의 구청장을 제외하고 또 본선 경쟁력이 있는가 하는 고민들이 지역 정가에 많이 퍼져 있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이제 북구에 그 조국 대표냐 누구냐 다양한 예측들이 있는데요. 강원도지사를 이렇게 양보한 이광재 카드가 노무현의 길이라는 서사를 바탕으로 해서 등장해서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북강서 을에 그 출마를 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그 서사를 뭐 이광재 지사가 이제 받아서 온다면 여권은 거의 부산에 올인을 하는 셈이 된다. 그렇게 다들 보고 있습니다.
이광재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부산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산 출마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은택 남구청장과 박수영 의원실의 이 갈등설, 이 사실 보도 이후에 상당히 박수영 의원실의 그런 반응들이 거칠었다고 하는데 우리 서영인 본부장께서도 이 취재 현장에서 직접 그런 반응들을 느끼셨죠? 네, 어떻습니까? 뭐 네. 이번엔 좀 많이 그 의원실과 예, 많은 통화도 좀 했었고 네. 또 오은택 청장 쪽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네. 예, 좀 날이 선 반응들이 좀 있었죠. 네네. 물론 지금 상황인 만큼 네.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그때 상황들을. 뭐 전 지역구에서 아직까지 공천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네. 어떠한 예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예민하고 그리고 또 지지자들과 또 예비 후보자들이 여러 다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그 지역의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그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현 청장을 빼고 시의원들과 그 구의회 의장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돌린 그 내용이 지역에서 이제 청장이 제외되는 거 아니냐. 소문이 났군요. 그렇게. 나는 그렇게 소문이 났죠. 네. 그 소문이 난 상 그렇게 좀 이렇게 소문들이 퍼지고 있었는데 이제 오은택 청장이 불출마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을 하면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그리고 경선이든 어떤 형태를 통해서도 참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혀서 네. 그러면 이제 오은택 청장의 카드가 아직 살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기사들이 좀 나가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의원실에서 아직 그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리턴 매치를 운운하는 것은 좀 너무 급한 내용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어떤 반응들이 좀 이제 예민하게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에서 갈등이나 서로 스탠스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한 또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자기의 지역구들을 이렇게 벗어나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사인들이 또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퍼졌었고요. 네. 어쨌든 정직 구청장을 했었던 또 박재옥 또 전 국회의원 그 사단에 또 좌장을 하고 있는 구청장이다 보니까 네. 이 구청장과 현역이 붙었을 때도 팽팽한 접전이 예상이 된다라는 상황에서 현역 구청장이 아닌 또 다른 신인들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좀 많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본선에서의 경쟁력도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물밑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 과정에 이런 갈등설 그리고 미략설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부산 전체 판도도 저희들이 한번 들여봐야 될 텐데 이 부산 전체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이 시장 선거 직결된 내용들도 좀 있죠.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박형준 시장, 우리 현 시장인 박형준 시장이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후보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뭐 현재로는 크게 여론조사의 그 수치가 의미가 없다라는 평도 있지만 네. 시정에 좀 부정 평가가 많은 것들이 상당히 좀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한다. 뭐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강서의 김도읍 의원이 경선에는 나설 수 있다. 뭐 그런 어떤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것들이 좀 특이하게 지금 이번 주에 좀 체크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중진 의원이고 그리고 그 행보와 발언도 굉장히 조심스러우신 분인데 만약에 경선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상당한 파괴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없다고 봐야 됩니까? 상당한 파괴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일단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현재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선거 캠페인의 어떤 그 헤게모니를 여당이 좀 이끌고 가는 가운데서 어떤 분위기의 반전도 좀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경선의 어떤 흥행, 컨벤션 효과 이런 것들도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어제 그 김도읍 의원 측에 좀 가까운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 나누셨군요. 네, 이야기를 해보면 아직 뭐 양당 간의 결정은 아마 마찬가지 전재수 의원이 결정하는 시점쯤이면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리고 약간 스탠스가 바뀐 게 이제 앞에서는 전혀 뭐 아직까지 생각이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기회가 온다면 피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제 박형준 시장을 강하게 자극하지도 않는다. 네. 왜냐하면 같이 가야 할 그 우리 뭐 동료고 그리고 또 같은 당원이기 때문에 박 시장을 자극을 하지는 않지만 뭐 정치인으로서 네. 소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온다면 피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분명한 것은 그 뉘앙스, 출마에 대한 뉘앙스는 바뀌었다. 네, 그렇습니다. 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시장 후보 경선이 치러질지 저희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이런 분위기가 좀 공천 전략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우리 서영인 본부장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국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산 선거라고 봅니다. 네. 실질적으로 부산을 뺏기면 이번 선거는 졌다라는 표현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산이 전략적 지역이 됐고요. 네.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그들의 평생의 목표 중에 하나죠. 동진 전략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네. 지금 경남의 김경수 그리고 부산의 전재수 전 장관의 카드를 내세워서 동진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입장에서는 선거 전략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슈도 좀 선전당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본선 경쟁력을 대비한 플랜 B가 될 수도 있는 네. 이런 컨벤션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카드는 준비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다들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아직 크게 기사화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미리 주목해야 할 그런 부산 지역 정치 이슈가 있다면 어떤 걸 좀 꼽으시겠습니까? 동네 구청장 선거가 좀 재밌게 흘러갈 것 그렇습니까? 같습니다. 네. 네네네. 이 동래구가 굉장히 또 보수적인 지역이고 그렇죠.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 고토 중에 하나인데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굉장히 또 계파들이 또 있고 복잡한 계산이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지역위원장을 오랫동안 맡았던 박성현 지역위원장이 이제 출마를 거의 정설처럼 징발을 해서 출마하는 걸로 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위원장은 사퇴했어요. 예, 3일날 네. 지역위원장 네. 사퇴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뭐 권호성 전 시의원 그리고 현 박중묵 시의원 거기다가 또 국제신문 사장 출신의 배재한 후보 그리고 현직 구청장인 장준영 구청장까지 많은 분들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경선 구도가 정확하게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당원 70% 그리고 뭐 일반 30%로 진행을 할 경우에 배재한 국제신문 전 사장이 전략공천이나 인재 영입이 아니면 이 경선에서 굳이 뛰어들 것이 있을까 뭐 이런 내용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우리 또 서지영 현 의원이 말하는 항상 새로운 정치, 신정치 네. 뭐 이런 부분들과 또 연계된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자, 말씀 들어보면 박성현 민주당 전 지역위원장은 사퇴를 했기 때문에 거의 출마로 마음이 굳어진 것 같고 이 여권이 문제예요. 그렇죠?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춘추전국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서지영 의원의 어떤 의중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김의권 전 의원 때부터 지금 계속 이어져 왔던 공천 갈등을 어떻게 또 서지영 의원이 이렇게 잘 교통 정리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또 그 어떤 지역 장악력이 더 올라간다는 부분이 있겠죠. 장준영 현 청장의 또 그 도전의 의사도 굉장히 확고합니다. 네, 현직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굳이 자기가 포기를 할 이유는 없을 것 네, 같아요. 전혀 그렇죠?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인재 영입을 해서 이제 들어오는 형태의 배제한 후보가 될런지 네. 아니면 영입을 하되 경선을 뛰어라라고 할 건지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차이가 네. 선택의 그 폭에 따라서 이 흐름이 좀 바뀔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각 지역마다 뭐 단수 후보를 줄지 경선을 할지 여러 가지 심사들이 진행이 될 텐데 동래구 어떻게 공심위가 결정을 할지도 저희들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진행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 저희들 뭐 한 1시간 정도 말씀 나눠도 전혀 시간이 길다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면 방송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떠나시기 전에 한 말씀을 부탁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차주 12일 날 민주당 정직구청장들의 합동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에서 이제 정직구청장들의 이런 계속되는 출마가 신인의 기회를 막는다라는 어떤 비판 때문에 합동 기자회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뭐 선거 전은 이제 명절을 전후해서 서서히 달아오를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이 잘 판단하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도 뭐 현장에서 열심히 취재를 해서 같이 이렇게 호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다시 모실 테니까 나와 주실 거죠? 네, 불러주신다면, 초대해 주신다면.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인 이투데이 부산 경남 영남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